어제 비트와이즈에서 솔라나 ETF를 출시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0월에 승인될 것으로 기대됐던 그레이스케일이나 바네크 같은 순수 현물 ETF들은 미국 정부 셧다운 여파로 심사 자체가 연기된 상태가 맞거든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SEC가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솔라나 ETF는 거래를 시작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XRP ETF는 언제 승인될까? 지금부터 XRP ETF 승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 들어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비트와이즈가 출시한 건 현물 ETF가 아닙니다. 보유한 솔라나를 전량 스테이킹해서 연 7% 정도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솔라나 스테이킹 ETF로 전통적인 가격 변동 추종형 현물 ETF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품입니다. 그럼 SEC 승인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솔라나 ETF는 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엔 규제 측면에서 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SEC가 승인한 일반 상장 기준 덕분인데요. 이제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ETF 상장 절차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최대 240일 걸리는 19B4 규칙 변경을 거쳐야 했다면 지금은 선물 거래가 6개월 이상 존재하는 자산이라면 S1 서류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미국 증권법 1933년 제8조 A항에 따르면 S1 서류는 제출하고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SEC가 심사를 못하더라도 제출 후에 20일이 지나면 ETF는 자동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구조죠. 실제로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 ETF 발행사들은 S1 서류 수정안에서 일부러 지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전략이었죠. SEC가 셧다운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ETF가 시장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왜 똑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건데요. 실제로 XRP ETF 발행사들은 10월 10일경에 S1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지연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건요, 제대로 된 승인과 확실한 신뢰 확보를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XRP는 2020년부터 SEC와 5년에 걸친 증권 소송을 진행해왔죠. 비록 리플이 승소하고 나중에 합의하긴 했지만 이 법적 분쟁의 흔적은 아직도 XRP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대형 ETF 발행사들은 법적인 리스크를 명확하게 걷어내고 SEC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내서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라이트코인이나 헤데라처럼 증권 논란이 없었던 자산과는 달리 XRP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죠. 저는 이런 조치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XRP ETF는 언제쯤 승인이 날까요? 시장에선 11월 초를 유력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ETF 전문 분석가인 네이트 제라시는요, 정부의 셧다운이 종료되면 11월 1일 전후로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현물 ETF가 한꺼번에 승인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리플이 발표한 3분기 리포트에서도 SEC의 결정이 10월 18일에서 11월 14일 이 한 달 사이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솔라나가 먼저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XRP는 조금 더 확실한 기반 위에서 준비 중입니다. 미국 시장은 결국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XRP가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자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도 있지만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그 본질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꽤 중요한 이벤트가 2개나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내일 새벽 3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로부터 30분 뒤엔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을 97% 정도로 보고 있지만 사실 진짜 관전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양적 축소 종료 시그널과 향후 통화 정책 방향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같은 날 오후에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역 갈등 완화 여부가 글로벌 위험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 전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자, 그럼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11만 3,1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 가격대가 단기 박스권의 하단부입니다. 11만 3천에서 11만 5천 달러 사이, 즉 여기서 위로 올라갈 여지가 더 크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지선부터 보면요. 아래쪽으로 1차 지지선은 11만 2,800에서 11만 3천 달러. 이 구간에는 대형 투자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혹시 FOMC 결과가 예상보다 안 좋더라도 10만 8천 달러 선, 2차 지지선은 거의 철벽 수준입니다. 반대로 위쪽 저항선은요. 11만 5천 달러와 11만 8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발표 전에는 11만 3천 달러에서 11만 4천 달러 사이에 조용히 횡보하다가 발표 직후에는 급등락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박스권 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XRP의 박스권은 3,840원에서 3,950원 사이예요. 1차 지지선은 3,840원에서 3,860원입니다. 여기는 60일 이평선하고 겹쳐 있고요. 기관 포지션도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 아래로만 안 내려간다면 XRP 역시 이 구간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죠.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해도 3,600에서 3,700선에는 아주 강한 2차 지지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상방으로는 3,950원에서 4,050원이 1차 저항, 그리고 4,200원이 2차 저항선이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를 뚫어주기만 한다면 XRP는 3,950원 돌파 이후 4,000원대 진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FOMC 그리고 내일 미중 정상회담 이 두 이벤트를 지나면서 시장은 한층 더 견고해질 겁니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방향은 이미 잡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